안녕하세요, 리틀파브르 여러분.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1회차 나도 곤충 박사의 표지 주인공 누구인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프로그램의 제목이기도 한 장앙리 파브르입니다. 바로 순서를 함께 살펴볼까요? 리틀 파브르가 되기 전 파브르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세계적인 곤충학자 장앙리 파브르와 한국의 나비학자 석주명에 대해 먼저 알아볼 거예요. 각 인물의 생애와 함께 심적인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고 활동지 풀이와 연계 체험 활동을 안내해 줄게요. 그렇지만 가장 먼저 파주 나비나라 박물관과 도전 리틀 파브르 프로그램을 소개할게요. 그럼 도전 리틀 파브르 1회차 나도 곤충박사 편을 시작합니다. 파주 나비나라 박물관을 소개할게요. 파주 나비나라 박물관은 자연 보존의 중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곤충을 통한 교육 중심의 박물관이 되고자 개관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참여 중인 도전 리틀 파브르 프로그램 역시 곤충 관련 주제의 교육이랍니다. 친구들이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곤충에 대한 지식을 얻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현재 파주 나비나라 박물관은 천연기념물 1점, 환경부 보호종 8점을 포함한 천여 점의 곤충 표본을 중점적으로 전시하고 있어요. 왼쪽 아래의 사진은 상설 전시실인 2층 표본 전시실인데요. 이곳에 곤충 표본을 중심으로 1층과 3층에서는 환경과 곤충을 주제로 한 다양한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답니다. 또 파주 나비나라 박물관은 지역과 교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도전 리틀 파브르 역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랍니다. 이외에도 매년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다양한 기획 전시를 보여드리려 노력하고 있으니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도 다음에는 직접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전 리틀 파브르 프로그램을 수강했다면 방문 시 더 알차게 관람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도전 리틀 파브르 프로그램을 소개할게요. 도전 리틀 파브르는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간 이어지는 장기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친구들이 듣고 있는 1회차 나도 곤충 박사를 시작으로 곤충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5회차부터는 심화학 과정으로 표본 체험이 진행되어요. 다양한 종류의 표본 체험을 통해 실제 곤충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참여 방법은 모두 알고 계시죠? 현재 접속 중인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4월 마지막 주 수요일 경기도 문화의 날을 마감일로 총 일주일간 영상을 공개해요. 일주일이 지나면 영상 공개가 종료되니 꼭 기한 내에 시청해주셔야 하는 점 기억해주세요. 접속한 링크에서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요. 인증에는 총 2개의 사진과 설문조사 참여가 필요한데요. 친구들이 활동지를 풀며 영상을 시청 중인 사진과 체험 키트를 만들고 있는 사진 2개가 필요하고요. 학습을 마친 후 설문조사 참여가 필요하답니다. 인증이 누락될 경우 도전 리틀 파브르의 중도 탈락자가 될 수 있으니 인증 마감일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꼭 지켜주세요. 학습 완료 후에는 채팅방에 사진 2개를 모아 보내기로 묶음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관리자 선생님이 꼼꼼히 체크하고 있으니 열심히 참여 부탁드릴게요. 혹시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관리자 선생님께 개인 채팅을 걸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오늘 2 인물의 생애를 살펴본 후 각 인물의 대표적인 업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 거예요.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장앙리 파브르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장앙리 파브르는 프랑스의 곤충학자이자 박물학자예요. 곤충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학자죠. 파브르는 남프랑스의 생레옹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공부 욕심이 많았던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 19세에 교사가 되었고 수학, 물리학, 박물학 등 다양한 학문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던 중 남쪽의 코르시카 섬에 위치한 아잡시오 중학교에서 물리교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코르시카 섬은 파브르가 살던 생레옹과는 다르게 섬이라는 새로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파브르는 이 섬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동식물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또 당시 이 섬에는 아주 유명한 생물학자들이 다녀가기도 했었는데 파브르가 이들과 만나게 되면서 다양한 지식을 나눌 수 있었죠. 이러한 변화 속에 파브르는 곤충에 대해 깊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아주 많은 생물 중 곤충에 대한 연구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고 해요. 이런 탓에 당시 곤충 연구 중에는 오류도 상당히 많았고 파브르는 죽어있는 개체를 관찰하는 표본 위주의 연구가 아닌 살아있는 생물을 직접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파브르가 유명한 생물학자의 한 주장에 의문을 가지게 된 일이 있었어요. 바로 노래기 벌이라는 벌의 침에 맞아 죽은 비단벌레가 썩지 않는 현상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파브르는 기존의 주장에 의문을 가지고 실제 곤충을 직접 관찰하며 잘못된 연구를 바로잡았답니다. 이 노래기벌의 연구를 기점으로 파브르는 연구자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1866년에는 프랑스 학술원으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답니다. 점점 더 명성을 얻어가던 파브르는 아비뇽이라는 지역의 르키앙 박물관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작은 오해로 교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세리냥의 아르마스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이때 아르마스에서 그 유명한 곤충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곤충을 연구하기 위해 직접 아르마스 곤충연구소도 지었고요. 총 10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곤충기를 집필하며 노벨상 후보에까지 올랐답니다. 결국 수상을 하진 못했지만 평생 곤충에 대한 애정과 집념으로 일궈낸 파브르의 연구는 100년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죠. 이렇게 파브르의 일생을 알아보았는데요. 그중 한 포인트를 좀 더 살펴볼까요? 이번 리틀 파브르 1회차에서는 곤충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이 익히 접했을 파브르의 곤충기보다도 파브르가 곤충학자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1855년 노래기벌의 연구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해요. 화면 가운데의 질문을 함께 살펴볼까요? 노래기벌은 비단벌레를 잡아 애벌레의 먹이로 사용해요. 노래기벌의 침에 쏘인 비단벌레는 죽었을 텐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비단벌레가 바로 썩지 않더라고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해 당시의 저명한 생물학자들은 노래기벌의 침에는 대상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단벌레가 썩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어요. 그러나 평소 생물을 직접 관찰하여 연구했던 파브르는 당시 학자들의 주장이 자신이 직접 관찰한 사실과 다름을 알게 되었죠.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파브르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어요. 바로 노래기벌이 비단벌레를 침으로 쏘아 죽인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노래기벌의 독침에는 썩지 않게 하는 물질이 아닌 신경을 마비시키는 물질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노래기벌은 비단벌레의 신경이 모여있는 곳에 독침을 쏘았고 온몸이 마비된 비단벌레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노래기벌 애벌레의 먹이가 되었답니다. 자, 이제 한국의 파브르라고 불리던 인물도 함께 만나보러 갈까요? 프랑스의 곤충학자 파브르가 있다면 한국에는 나비학자 석주명이 있어요. 우리의 나비학자 석주명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국의 나비학자 석주명은 1908년 현재 북한에 있는 평양 이물리에서 태어났어요. 석주명 선생님은 처음에는 공부보다는 음악이나 연극에 관심이 많았지만 다니던 학교가 문을 잠시 닫게 되면서 송도고등보통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죠. 석주명 선생님은 바로 이 송도고등보통학교에 전학을 오며 당시 유명한 조류학자였던 원홍구 박사님에게 가르침을 받게 되었어요. 이를 계기로 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졸업 후 일본의 가고시마 고등 농업학교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유학을 마치고 교사가 된 석주명 선생님은 자신이 다녔던 송도고등보통학교에서 일하게 되었고 학교의 박물관을 오가며 곤충, 특히 나비에 대한 공부를 지속해 나갔어요. 그러던 중 1936년 배추흰나비의 변이라는 연구를 발표하게 됩니다. 석주명 선생님은 이 연구를 위해 나비 표본 16만 마리를 관찰하고 분석했다고 해요. 나비 날개의 형태, 무늬, 색, 모양, 길이 등 나비의 생김새를 구석구석 관찰하여 정리했어요. 연구 끝에 기존의 다른 나비로 분류되어 있던 나비들이 모두 배추흰나비 종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밝혀내었어요. 기존 연구자들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죠. 이처럼 석주명 선생님은 연구 끝에 많은 오류들을 바로잡고 우리나라의 나비들을 면밀히 연구하였어요.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외국의 나비들을 관찰하러 다니며 연구를 계속해 나갔고 조선산 나비 총목록, 조선나비 이름의 유래기 등 우리나라 나비에 대한 훌륭한 글을 써내셨답니다. 또 당시 일본어 등 외국어 이름을 갖고 있던 우리나라 나비들에게 한글로 된 이름들을 지어주기도 했어요.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나비 중 우리말을 가진 이름의 나비 70% 이상은 석주명 선생님이 지어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비록 1950년 6.25 전쟁 중에 생을 마감하였지만 이후 석주명 선생님의 동생 석주선 선생님의 노력에 따라 석주명 선생님의 연구들이 책으로 출판되어 우리 곁에 남아있게 되었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석주명 선생님이 지은 나비들의 이름이에요. 석주명 선생님은 총 75만 마리의 나비들을 관찰하고 연구했는데요. 아까 우리나라에 우리말을 가진 나비의 70% 이상은 석주명 선생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던 것 기억하나요? 석주명 선생님이 지은 나비의 이름에는 각 나비의 특징들이 잘 담겨 있어요. 사는 곳과 날개의 색깔, 특징, 생김새 등이 이름에 나타나 있죠. 깊은 산에 사는 깊은산 부전나비, 남쪽에 많이 사는 남방 노랑나비, 지리산에서 많이 나타나는 지리산 팔랑나비는 사는 곳이 이름에 잘 드러난 나비들이에요. 그리고 나비의 가장 많은 특징이 드러난 날개 중 색이 나타나 있는 이름들을 살펴볼까요? 이름처럼 푸른 빛깔의 날개를 가진 푸른 부전나비, 흰 빛깔의 배추흰나비, 글색의 귤빛 부전나비들은 색이 가장 눈에 띄는 나비들이네요. 하나 더, 여기서 배추흰나비는 색깔도 눈에 띄지만 애벌레일 때 배추를 즐겨 먹어서 배추흰나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날개의 몇 가지 포인트적인 특징이 드러난 나비들도 살펴볼까요? 날개에 붉은 점이 보이는 붉은 점 모시나비, 앞날개 끝쪽에 유리창처럼 비치는 부분을 가진 유리창나비, 뒷날개에 은색 줄이 있는 은줄 팔랑나비까지 모두 날개에 재미있는 특징을 가진 나비들이에요. 이외에도 표범의 무늬를 닮은 표범나비부터
제비가 떠오르는 제비나비들까지. 나비의 이름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붙여졌어요. 현재 파주나비나라박물관 2층 표본 전시실에 한국의 나비들이라는 코너에는 나비 표본이 종류별로 전시되어 있으니 나중에 친구들이 방문해 본다면 나비의 생김새와 특징을 이름과 함께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파브르와 석주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으며 활동지도 풀어보았나요? 이제 함께 내용을 정리하며 활동지 풀이를 해보아요. 먼저, 프랑스의 곤충학자 파브르의 일생을 함께 살펴보았죠. 대표적인 저서로는 노래기벌의 연구와 곤충기가 있었어요. 우리 리틀 파브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하게 참여 중이기 때문에 연령과 난이도에 맞게 퀴즈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저학년 친구들은 모두 풀지 못했다고 아쉬워할 것 없어요. 어려운 내용을 충분히 잘 들어주었답니다. 그럼 별 하나, 빈칸 채우기부터 맞춰볼까요? 파브르의 곤충기는 1879년부터 1907년까지 총 몇 권이 쓰여졌을까요? 정답은 10권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양의 책이지만 이번 기회에 파브르의 곤충기를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별들 OX 퀴즈도 풀어볼게요. 1번 파브르는 1904년 곤충기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OX 정답은 X였습니다. 곤충기로 명성을 떨치고 노벨상 후보에 오른 것은 맞지만 수상은 하지 않았었답니다. 2번 프랑스에는 곤충학 연구를 위한 아르마스 곤충연구소가 있다. OX 정답은 O였습니다. 아르마스 곤충연구소는 파브르가 직접 설립한 살아있는 생물들을 연구하는 곳이었죠. 이곳에서 곤충기가 쓰여지기도 했었어요. 다음, 별셋, 객관식 문제.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살펴보았던 노래기벌의 연구에 대한 문제인데요. 노래기벌은 비단벌레를 잡아 애벌레의 먹이로 사용한다. 다음 중 1855년 쓰여진 노래기벌의 연구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1번은 왜 틀렸을까요? 노래기벌은 비단벌레를 죽이는 것이 아닌 신경을 마비시켜서 살아있는 채로 애벌레에게 먹이로 주었죠. 2번은 파브르의 주장이 아닌 당시 잘못된 기존의 주장이었어요. 올바른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석주명 선생님에 대한 문제도 함께 살펴볼까요? 석주명 선생님에 대해 한 포인트 더 살펴보았던 부분은 조선나비 이름의 유래기와 함께 알아본 우리나라 나비들의 이름이었어요. 석주명 선생님은 나비의 생김새와 특징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나비들에게 우리말 이름을 지어주었죠. 왼쪽 나비의 생김새와 오른쪽 나비의 이름을 비교하며 알맞게 선을 이어볼까요? 첫 번째 나비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뒷날개에 은색 줄이 특징이었던 은줄팔랑나비였어요. 두 번째 나비는 어떤 특징이 보이시나요? 날개 전체에 청색 띠가 둘러져 있죠? 이 나비는 청띠제비 나비였습니다. 세 번째 나비, 알아보셨나요? 나비의 날개 빛깔이 귤처럼 주황색을 띠네요. 이 나비의 이름은 들빛 부전나비였어요. 마지막 네 번째, 화려한 모양이 눈에 띄는데요. 마치 공작의 깃털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공작의 깃털을 닮은 이 나비의 이름은 공작나비였습니다. 어떤가요, 친구들? 많이 맞추셨나요? 꼭 모두 맞추지 않아도 되니까 오늘 활동이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되었으면 해요. 자, 이제 가장 재미있는 체험 시간을 만나러 가볼까요?
첫 번째 연계 체험은 스티커 곤충도감이에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곤충에 대해 흥미를 가지길 바라며 비교적 쉬운 활동으로 준비했답니다. 안에는 아주 일부만 정답이 나와 있고 나머지 스티커들은 친구들이 직접 자유롭게 꾸며볼 거예요. 스티커북 안에는 곤충들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 나타나는 시기, 특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스티커를 붙이며 곤충들의 이름과 생김새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학습을 모두 마치셨다면 사진 인증과 설문 참여 잊지 않고 꼭 완료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5월의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 감사합니다.